달서구 감삼농악단은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 곳곳을 돌며 한 해의 애군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000원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 달서형 통합돌봄사업 달서가 돌봄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단단단 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무공수운자의 달성군 지회는 12일 달성군 보은회관에서 6.25 전쟁 참전 전사자를 기리는 화랑무공장 전수식과 설맞이 회원 위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달성산림조합은 지난 12일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부탁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2월 25일 오후 7시 달성문화센터 백령홀에서 2026년 새해맞이 달성 행복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는 오는 2월 26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공성로 더 메모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권숙자 박종길 의원과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달서구 감삼농악단은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 곳곳을 돌며 한 해의 애군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앞둔 감삼농악단원들은 흰꽃 장식을 머리에 두르고 허리띠를 고쳐매며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풍년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힘찬 발걸음이 마을을 향합니다. 이날 농악단은 해산고택과 박물관을 비롯해 감삼동 일대와 푸른방송 등을 순회하며 풍물을 울리고 덕담을 건네며 복을 기원했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북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질 때마다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민들 올해 명월이 올해 날씨가 맑긴다고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파이팅입니다. 지신밟기는 새해 첫 보름날 마을 애군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로 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삼농악단은 매년 정월대보름마다 지신밟기 행사를 이어오며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첫째로 날이 참 좋아서 저희들이 활동하기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회원들 다 건강하고 오늘 우리 지신 밟은 우리 회장님 댁이나 우리 푸른 방송이 앞으로 크게 번창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화해스러운 하고 평화롭고 건강한 가족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처음 참석했는데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네요.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전부 행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삼동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의 정과 공동체 정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000원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요금 감면은 신청 세대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온라인 신청,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 달서형 통합돌봄 사업 달서가 돌봄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달서가 돌봄, 단단단 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관내 복지시설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다 함께 돌봄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달서가 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을 통합 연계, 어르신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달서구만의 맞춤형 통합 돌봄 모델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단단단 활동가는 3대가 함께 참여하는 인적 돌봄망입니다. 일자리 참여 어르신으로 구성된 달서가 건강 돌봄단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7개 종합사회복지관, 23개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기관에서 의뢰한 돌봄 대상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복약 지도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웃 돌봄단은 지역 주민과 복지기관이 중심이 되어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사업 홍보를 담당하고, 멘토링 돌봄단은 달서구 멘토링 봉사단 대학생과 아동이 참여해 돌봄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서적 교류를 이어갑니다. 달서구는 이번 인적 돌봄망 운영을 통해 어르신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는 12일 달성군 보훈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6.25 전쟁 참전 전사자의 공로를 기리는 화랑무공훈장 전수식과 설맞이 회원 위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무공훈장 전수식에서는 6.25 전쟁 당시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고 장영길님과 고 최상철님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이 전달되었으며 70여 년의 세월을 돌아 전달된 이번 훈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수식을 마친 후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서 회원 위로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지역 보훈 발전에 힘쓴 회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 상품권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임동호 달성군지회장은 오늘 전달된 훈장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의 상징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지회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돕는 다양한 보훈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달성산림조합이 지난 12일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조합이 2025년 산림조합 경영평가에서 전국 142개 조합 중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받은 상금 전액으로 마련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2,300여 명의 조합원은 우수한 경영 결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석원 대구달성 산림조합장은 이번 장학금은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일궈낸 성과를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과 나누는 것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지역사회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구달성산림조합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달성산림조합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환원 사업과 인재 양성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이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단 대구달서지사 김상희 통합돌봄팀장이 사업 절차와 기관 간 연계 방안을 설명했으며 구 전담부서는 달서가 돌봄 운영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 등록 어린이급식소 원장과 시설장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단 구성 및 활용 방법 교육과 우수급식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식단 활용 역량을 높이고 2026년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등록시설 271개소 가운데 위생안전 영양관리가 우수한 43개소를 2025년 우수급식소로 선정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급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재 어린이집이 나눔과 환경보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연재 어린이집은 지난 12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6만 원 상당의 라면 20박스를 후원해 어려운 이웃과 국가유공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원생 3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교육을 진행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재활용 실천 방법을 배우고 종이팩을 무인 회수기로 교환하는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김지연 원장은 앞으로도 나눔과 환경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28 민주운동 66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사진전이 열립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관련 기록물 5점을 비롯해 당시 현장 사진과 해외 언론 보도자료 등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두류도서관과 달성도서관, 반월당역 등 9개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진전은 일상 속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이 지난 13일 디지스트 대강당에서 디지스트 과학창의학교 특별 프로그램으로 과학 유튜버 궤도 초청 특강을 열었습니다. 궤도는 유튜브 채널 안될 과학 멤버로 1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2025년 디지스트 기초학부 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이공계 진로 탐색 방법과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디지스트와 협력해 지역 과학 인재 양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2026 대구시 민주관을 맞아 달성 화석박물관과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네버랜드를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단 23일은 휴관입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은 국내 최초 공립 화석 전문 박물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관과 체험관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주간 동안 전 구역을 무료 운영합니다. 네버랜드는 36개월 이상 10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루 3회, 회차당 50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통합 예약 사이트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2월 25일 오후 7시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2026년 새해 맞이 달성 행복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강연에는 명리학 분야 전문가 이승남 강사가 연사로 나서 2026년을 행복하게 사는 행동전략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강연은 어제, 오늘, 내일 3단계로 구성돼 삶을 돌아보고 현실을 읽는 태도, 미래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 좌석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카이로스 댄스 컴퍼니는 오는 2월 26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동성로 더 메모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젊음의 거리 동성로의 변천사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5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내며 이미지와 오브제를 활용한 연출로 도시의 기억과 청춘의 흔적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공연은 변화하는 동성로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조명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6년 연속 추진하며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취업을 중단한 청년들이 정서 회복부터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56명입니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창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4세 구직단념 청년을 비롯해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회소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정서 지원을 통한 자신감 회복, 개인별 진로 설계,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창업 연계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기관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청년 베이스 캠프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희망학습 마을 도성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주민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에는 총 16개 마을에 7,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공모 분야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두 가지이며 올해부터는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최대 35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강사료 등이 지원되며 신규 선정 마을에는 평생학습마을 지정서가 수여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에서 23일까지이며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화원지구 내 화원역사문화체험관이 지난 6일 정식 개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체험관 조성에는 대구시와 국시비 30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달성군이 위탁 운영합니다. 대지 77,338제곱미터, 연면적 6,75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몰입형 체험 공간입니다. 체험관은 전시 관람뿐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관, 인생 네컷 포토부스, 다목적 공연장, 휴게 카페, 외부 미디어 파사드 등을 갖췄습니다. 지상 1층 야외 정원과 낙동강 수변 산책로가 연결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임시 개관 동안 약 1만 8천 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이 기간 수집한 의견을 반영해 관람 동선을 최적화하고 체험 콘텐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는 설 연휴에도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휴일 가산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조손장애, 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에는 연간 지원 시간을 최대 1080시간까지 늘립니다. 돌봄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 영아 돌봄 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 돌봄 수당과 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신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완성한 그림 동화책 우리가 그리는 무지개 동화가 출간된 소식입니다. 이번 책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기획부터 집필, 편집, 출판까지 참여한 참여형 동화집입니다. 책에는 가족, 친구, 동물, 일상 속 감정과 상상을 주제로 한 23편의 그림 동화가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글과 그림으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 다른 색깔처럼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는 학생들의 원고와 그림 책 표지를 전시하며 창작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지도 교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나오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돼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무지개 동화는 다채로운 23가지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최종 취업률 98.5%를 기록하며 실무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과를 입증한 소식입니다. 재학생 67명 중 66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IT 전문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ANKC와 홈, XLA 등 해외 IT 기업에 5명이 취업하며 학생들의 국제 실무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 9급 전산직 공무원 1명, 신용보증기금 고졸 전산직 2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졸 전산직 2명, 우리은행 IT 전형 1명 등 총 6명이 합격하며 공공 분야에서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IT 산업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대구 지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취업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CRS 큐브, 오케스트로, 팀 42, 래피드 게임즈 등 수도권 IT 기업과 YH 데이터베이스, 플래시 21, 빅태블릿, 디비전 등 대구 지역 유망 기업에 학생들이 취업하며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병원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찬 기운으로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대만 공무국외 출장 중 방문했던 타이페이 내유 소각장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성서 소각장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유 소각장은 1992년 설립된 대만 최초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로 30년 넘게 중단 없이 가동되면서도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형상 성서 소각장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 속에 담긴 운영 철학과 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소각장 부지에는 생태공원,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페이시는 소각장이 위치한 주민이 다른 소각장의 편익시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형평과 배려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온수 수영장 등 편익시설에 활용하고 남은 열 에너지는 판매되어 소각장이 생산한 가치가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소각장에 대한 불만보다는 수영장 온도, 강습료 등 편익시설 이용 관련 민원이 다소 접수될 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소각장이 지역생활 기반 시설로 자리 잡은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가 있습니다. 약 2달마다 주민, 이장, 전문가가 모여 배출가스, 다육신, 공기질 데이터를 공유하고 반기별 보고회에서는 열 에너지 수익과 편익시설 현황을 공개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행정의 선택으로 우리 성서 소각장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만의 다른 소각장들 역시 전망대, 레스토랑,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소각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면서 복지, 문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서 소각장은 정설과 235기 대보수 추진을 둘러싸고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와 소통의 부재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상쇄할 편익시설이나 실내 구조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가동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둔 대구시의 여건을 고려하면 성서 소각장의 역할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동 여부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의 사례처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소각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안전관리로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각장은 주민 안전성 확보와 지역 현실에 맞는 편익시설 마련을 통해 주민 친화 시설인 복지 인프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단순 대보수가 아닌 개체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역 현실에 맞춘 주민 편익시설 마련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이 체감할 복지 환경 정책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대구시 권한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 삶의 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구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성 확보,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담긴 구체적 계획과 재현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성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일원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의 운영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우리 달서구가 기피 시설의 상징이 아닌 친환경 복지 선도구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51동 25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달서구 재정의 심각한 현실과 앞으로 재정 운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회기에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는 우리 구의 재정상이 더 이상 어렵다는 표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대비해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에는 겨우 약 2억 9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우리 구가 보유한 각종 기금을 모두 합쳐도 약 79억 원 수준에 불과한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 충격에 대응할 최소한의 완충 장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더욱 분명합니다.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인구는 약 6만 명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사회복지비는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복지 수요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세입 구조로는 늘어나는 세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정 악화의 신호가 이미 수년 전부터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재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2019년을 기점으로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도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하고도 중요한 재정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대규모 건축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단년도 사업비 지출을 거치지 않고 사업비 정액, 추가 공사비 부담,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 지출까지 동반되며 우리 구 재정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양호할 때라면 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통합재정 지수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재정 경직성과 선택지 축소를 더욱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더 이상 학대 재정이나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시한 조정이 아니라 재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즉 긴축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한 분명한 선택과 실천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긴축 재정을 공식적인 재정 운영 원칙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신규 확대 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정 부담과 중장기 영향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전 부서, 전 사업을 예외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액 사업이든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업이든 성과와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가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안이 괜찮다는 인식의 누적이 오늘의 재정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건축 사업은 시작 순간만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유지 관리비라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상에서 정말로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인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인지, 우리의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에 부합한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따져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추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단 시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계속 나아가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재검토와 조정, 확대가 아니라 중단과 보류를 포함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긴축 재정과 건축사업 재검토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따르고 당장의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결정을 피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의 달서구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재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절제와 결단이 달서구 재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서구 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의 경고음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를 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용기 있는 선택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하빈 지역구 달성군 의회의원 김보경입니다. 오늘 저는 한때 먼 미래의 과제로만 여겨졌던 탄소 배출권 제도와 글로벌 탄소 규제가 이제 우리 달성군 산업의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달성군이 중소기업을 지켜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소 규제를 발전사나 대기업의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규제의 칼날이 대기업을 향해 있다면 그 경제적 부담은 촘촘한 공공을 타고 우리 지역의 작은 공장, 협력업체, 기업들에게까지 조용히 그리고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비용 증가의 파고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기후환경요금이라는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압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기업은 탄소 비용 증가를 이유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저탄소 공정 전환을 명목으로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우리 달성군 중소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노동자의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사각과 시장 압박의 이중고입니다.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아리백 선언은 우리의 수출길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천 기업들은 이제 스코프3 배출 기준을 들이대며 협력업체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도 배출량을 계산할 시스템도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기업은 결국 글로벌 공공망에서 조용히 탈락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달성군 제조업의 생태계의 약화, 나아가서 우리 청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상실로 직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탄소 규제의 제도와 그 방향은 중앙정부가 설계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의 파고 앞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을 지켜낼 방파제 역할은 바로 지방정부인 달성군의 몫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 지원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성군이 직접 중소기업의 탄소 대응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달성군이 즉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탄소 진단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제 알아서 준비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에너지 사용과 공정별 배출 특성을 정밀 진단하고 글로벌 기업과 수출 시장이 요구하는 탄소 데이터를 스스로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되 달성군이 사전 진단과 컨설팅, 신청 지원을 책임지는 전담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달성군형 탄소 진단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탄소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경쟁하면서도 에너지와 탄소 문제만큼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단위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설비를 공동 활용하고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2국가 산단의 탄소 중립 선제 설계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제2국가 산단은 이미 미래 스마트 기술과 첨단 산업을 품은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첨단 기업이 모여있는 공간을 넘어서 처음부터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 규제가 설계도에 새겨진 미래형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 지붕 위의 태양광, 공정별 폐열 폐에너지 재활용, 친환경 교통체계, 디지털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까지 사후에 덧붙이는 보완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입주 기업의 경쟁력이자 달성군을 가장 먼저 준비된 지방 정부로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 규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시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거센 변화는 우리 중소기업을 쓰러뜨리는 파도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태워 올리는 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 규제 앞에 홀려서 있는 중소기업의 손을 달성군이 먼저 잡아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미래 산업 변화까지 함께 책임지는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